청정을 하기 시작한 정희왕후가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성종의 교육이었다. 성종 즉위년에 정희왕후는 경연의 틀을 잡아나간다. 그리고 왕이 공부하는 경연장에 늘 참석했다. 경연이 시원찮은 신하는 쫓아내기도 했다. 주상께서 처음 배우시는데 어찌 환희하겠습니까? 아침과 낮 교육의 내용이 달라 성종에게 혼동을 줄까 염려하여 진강자를 동일하게 할 것을 명하기도 한다. 예, 마마. 원상들은 경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정희왕후는 원상들의 참여도 요구했다. 이는 경연장에서 국사도 함께 의논하여 원상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의도였다. 성종을 택한 것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 청정이 거론되었을 때 정희왕후는 이를 사양했다. 나는 박복하여 일이 이와 같으니 심신을 화평하게 하여 스스로 수양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문자도 모르고 덕도 부족하니 성종의 생모인 인수대비가 청정을 맡는 게 좋겠다고 했다. 국사를 잘 다스릴 것입니다. 이에 대신들은 거듭 정희왕후의 청정을 요구했고 결국 정희왕후도 이를 받아들였다. 모든 신하들이 같은 뜻입니다. 부디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정희왕후가 수렴 청정을 처음 이제 신료들부터 건의를 받았을 때 본인이 이제 하기보다는 그 인수대비에게 그 청정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은 인수대비가 문자도 알고 그다음 사리에도 통달해서 국사를 맡길만 하다 하는 이유를 들면서 이 인수대비의 청정을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는 이 정희왕후가 어떤 형식적으로 양보를 했다기보다는 인수대비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태도가 은연중에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희왕후는 성종 보호에도 적극 나섰다. 이른바 위차 문제가 터져 나왔다. 큰아들이 일찍 죽고 세조의 둘째 아들이 예종이 되자 인수대비와 안순왕후의 위차, 즉 위계가 바뀌었다. 손 아래 동서가 왕비가 되면서 위로 올라갔던 것이다. 그런데 성종이 즉위하자 왕의 생모인 인수대비를 다시 안순왕후 위로 올린 것이 화근이었다. 이를 강력히 비난하는 대신들의 상소와 항의가 빗발쳤다. 그러자 정희왕후가 전면에 나섰다. 이 일은 실로 내가 명한 것이고 주상의 본의가 아니거늘 도리어 주상의 과실이라 하니 주상의 뜻이 편하겠는가? 모든 과실과 허물은 정희왕후 자신의 탓으로 돌렸던 것이다. 정희왕후는 성종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아들인 예종의 상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여버렸다. 성종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였다. 왕권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종친 세력도 과감히 숙청했다. 세종의 손자이자 세조의 조카인 귀성군 이준이 영모를 꾀한다 하여 귀양 보내버린다. 성종 즉위 3년. 20여 명을 선발하여 싸웁니다. 소신도 같은 생각이. 어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성종 옆에 있어야 할 정희왕후가 보이지 않는다. 네, 공신전을 내리시오. 서울이 망극하옵니다. 아직은 어린 성종 혼자서 대신들과 마주하고 있다. 홀로 정사를 돌보게 하려는 정희왕후의 배려였다. 오셨습니까? 이리 앉으시죠, 주상. 그러나 성종은 자주 할머니 정희왕후를 찾았다. 중요한 일은 정희왕후에게 물어본 다음 결정했다. 네, 잘 지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성종은 서서히 홀로 서기를 해나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종이 성장하게 되고 또 정의왕후의 입장에서는 성종이 친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지 경험을 좀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성종 왕권을 빠른 시간 내에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선종이 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하고 자신은 뒤에서 후원자 내지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 무렵 정의왕후가 또 하나 마음을 쓴 일이 있었다. 그것은 남편 세조가 일으켰던 계유정난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다. 계유정난 때 숙청되었던 인사들. 영모에 가담한 대신들을 2차례에 걸쳐 사면했다. 또한 단종 비였던 송씨에게는 의복과 식량을 내리도록 했다. 반대파였던 정종 후손들의 벼슬도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역대 왕들의 신주가 모셔진 종묘. 종묘 영령전에는 나중에 왕으로 추대된 추존 왕들의 신주도 모셔져 있다. 추존 왕들과 함께 나란히 모셔져 있는 낯선 이름 덕종. 덕종은 요절한 의경세자, 즉 성종의 생부였다. 정희왕후는 성종의 생부를 세자에서 왕으로 격상시켰다. 이로써 성종은 요절한 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 되었다. 성종의 정통성을 확립시키려는 정의왕후의 의지였다. 어린 왕에서 정통성과 자질을 겸비한 어엿한 성군으로 성장한 성종. 그 뒤에는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성종과 조선을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던 정희왕후가 있었던 것이다.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는 자칫 전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왕대비가 왕을 보좌해서 정치를 담당을 함으로써 그런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왕이 성장을 해서 정치를 직접 전국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라는 게 수렴청정의 순기능이라고 볼 때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은 그러한 순기능에 적절한 그런 수렴청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문자도 모른다고 한 정의왕후가 성종의 청정을 하면서 바랐던 것, 그것은 바로 성종을 든든한 왕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숱한 비난을 무릅쓰고 성종의 정통성을 확립하면서 성종 스스로 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정의왕후는 백성들의 민생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권력욕의 화신이 아니라 탁월한 정치인이자 어린 왕의 든든한 후견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